세미나 전공 워크숍 시간입니다. 전공 워크숍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기사를 좀 많이 찾는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보니까 데이터 지능에 관련된 걸 언급을 했더라고요. 강의 계획서에. 그런데 실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조금 다른 걸 냈어요. 마치 그 데이터 지능이 좀 마땅치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찾아봤어요. 데이터 지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지능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 AI라던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뭐 파이썬이라던가 요즘 저희 또 영어 교육에서도요. 파이썬이라던가 뭐 R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코딩이라게 한 그러니까 데이터 그 리서치한 거를 리서치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코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또 도입을 하고 또 그런 거를 강의하는 그런 학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신문 기사라던가 이런 걸 좀 바탕으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하지만 우리 한번 또 같이 공유를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대면 강의예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좀 더 편안하고 사실 이 수업은 이렇게 강의처럼 하는 수업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그런 게 필요한데 네,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작년부터 수업을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이 과목은 더구나 패스 페일 과목이에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학점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성실하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지 않는데, 제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저도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성실하게만 해주면 노 프로블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한번 볼까요? 데이터 지능에 관련된 건데 빅데이터예요. 사실은 저도 논문을 쓸 때 학생을 한 680명 정도를 모았어요. 엄청났죠? 그때는 정말 외대 그 글로벌 캠퍼스 용인 캠퍼스에서 설문을 마치고 다시 본캠 임운동으로 가는데 마침 그때 당시에 새로운 도로가 하나 생겼었어요. 이렇게 터널이 뚫려가지고 서울에 그 암사대교라고 제가 그 용인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가는데 30분 걸렸어요. 날라갔죠. 막 다음날 한 달 뒤에 보니까 찍혀왔더라고요. 카메라 찍혔더라고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데이터를 막 모았는데 그것 말고도 사실 저는 그 외에 논문을 계속 쓰면서 데이터를 뭐 500개, 300명 뭐 이렇게 막 모으다 보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모은 거를 보고 어느 그 업체에서 제가 이제 썼던 도구, 질문지를 썼던 그 개발한 유럽에 있는 그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도구를 쓰기 위해서 이제 지불을 해야 됐었어요. 돈을 한 사람당 그러니까 학구 목적이기 때문에 학문 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1,000원이었어요. 유로로 하면 이제 얼마 정도 되는데 저희 걸로 계산을 하면 1,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불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그쪽에 또 지불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쪽에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너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정보를 그러니까 학생들의 정보를 자기네한테 넘겨주면 저한테 그냥 쓰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건 연구윤리법상 안 되거든요. 자, 그들은 왜 그게 필요했냐면요. 그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호주나 이런 데서 와서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하는 그 유학생들을 하는 아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연구가 좀 이루어졌는데 저처럼 이렇게 현지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더구나 라이팅 쪽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전략 사용이 달라지는지를 본 연구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저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벌써 2014년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네요. 그 모은 거는 제가 12년도부터 모았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수월해지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저는 그래서 이게 지능을 얘기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 여러분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맞출까라고 알고리즘을 맞추는 거는 좋아요. 인공지능으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지? 데이터도 인공지능이 모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데이터는 우리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모아야 되는 거죠. 일일이 또 제가 했던 것처럼 설문을 해야 될까요? 저 여기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한 이게 이상한가요? 여러분, 다음 주 올 때 답 한번 갖고 오세요. 토론방에 올리지 말고요. 네. 자, 제가 소스를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안경이, 네. 지금 보니까 데이터 지능 이제 치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구글에. 근데 내비보면 웃긴 거 갖다 베껴 쓴 기사가 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자, 이게 인공지능 신문이 따로 있고요. 디지털 조선일보가 있고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 및 기관에서 가장 도입하고 싶은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을 본 거고요. 가장 도입하고 싶은 인공지능 서비스 1위는 빅데이터 수집 분석 플랫폼이래요. 이거 제가 의문 가진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고요. 왜? 기계에다가 러닝을 시키려고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러닝을 시킬 거 아니죠? 러닝을 시키겠죠? 그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그죠? 무작위로 모아야 되나요?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우리가 샘플 채집이라 해서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데이터를 모으겠다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설문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참가자도 되지만 샘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샘플에 대한 것들을 샘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결국 다 이거 인간이 하는 거고 만약에 AI가 한다 하더라도 디렉션을 좀 주겠죠. 아, 지난번에 나한테 들어온 분석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데이터를 모으려면 이러이러한 어떤 그 뭐 샘플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그쪽에서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이 전 그래서 서로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스마트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스마트하다라는 기준을 여러분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사실 그 우리나라는 대학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갖고 1등급 다니는 1등급 되는 학교 애들은 똑똑하고 2등급 된 애들은 똑똑하고 좀 똑똑하고 4등급, 5등급 그거는 사실 암기잖아요. 그거는 암기에 의해서 암기력이 얼마나 좋으냐를 가지고 평가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암기를 잘하면 머리도 좋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 분야는 다르죠, 여러분? 자, 저도요, 1등급 되는 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부. 하지만 저는 티칭 파워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티칭의 능력이 있어요. 좀 타고났어요. 그 기프트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거를 갖다가 아주 오래전에 이 기프트가 있다, 너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직도 저는 성숙해지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무슨 기프트가 있나 했고 그게 굉장히 민망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기프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티칭에 관련된 것에 대한 어떤 그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그걸 응용해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하다기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많이 그것을 보유한 케이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스마트란 말을 써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제 생각에 여러분 이거 좋아서 온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해양바이오 그쪽에 그 수업 제 수업을 듣던 해양바이오 학생이 자기는 정말 영포자, 영어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는데 유일하게 좋아한 게 화학이랑 물리였대요. 그래서 해양바이오로 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왔을 거라고요. 스마트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쵸? 자,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에 민감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독보적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밸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냥 인간이 더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생각해 보기를 왜 이렇게 했냐면 토론방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저기 PPT 만들고 있는 동안에 다음 주에 오프라인 강의한다고 떴거든요. 자, 먼저 요거를 제가 요 데이터 지능하고 여기 치니까 나오는 것들 한번 살펴보려고요, 여러분들하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데이터 지능을 쳐볼게요, 제가. 잠깐만요. 좀 다르죠? 띄어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데요? 소스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지능, 인공지능 식문. 이게 제가 그 사이에 또 뭔가를 친 건지 아니면 데이터 지능, 인공지능과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말고요. 좀 최신 걸 좀 보도록 하려고요. 제가 보려고 했던 거는 이거 보려고요. 국내 대기업계가 가장 도입하고 싶은 인공지능 서비스, 데이터 지능, 인공지능 신문 이걸 볼게요. 네. 자, 지금 여기서 농민신문이고요. 요거는 가장 도입하고 싶은 인공지능 서비스 결국 이렇게 쳐야 되겠네.
가장 도입하고 싶은 가장 도입하고 싶은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 제가 이런 거는 조금 좀 여러분들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여기 보면 가장 도입하고 싶은 여기 나온다. 자, 디지털 조선일보 먼저 볼게요. 여기 이게 이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요것도 비슷하고요. 지금 보면 여기 제목도 똑같죠. 더구나 웃긴 건 얘는 디지털 조선일보고 얘는 아이뉴스인데 가장 도입하고 싶은 인공지능 서비스 1위 AI 서비스,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 비슷해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PPT로 만들고 그러면 이런 거 다 그거 해야 되더라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업 솔트룩스 AI 컨퍼런스 2021년 20일에 사전 신청사 781명을 대상으로 이게 지금 2022년 3월 22일자 신문이에요. 지금 엊그저께 신문이죠. 20일 공개했는데 솔트룩스 측은 해당 조사에 삼성이나 SK 등 주요 기업 임직원들을 비롯해 국내 유망 대학 교직원들이 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저 참여한 적 없는데. 자, 먼저 AI 제품 및 서비스 도입 계획이 있거나 계획 검토 중이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여러분 이런 좀 신문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볼 필요가 있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신문을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신문이 좀 전체적으로 더 좀 이렇게 넓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깊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가 어떤 인력을 뽑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에도 좀 앞으로 이제 뭐 취업을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도입 계획이 있다라는 게 54.4%예요. 그쵸? 지금, 뭐냐면, 국내 유망 교직원들이 주로 참여했는데, AI 제품 및 서비스 도입 계획이 있는지, 굉장히 시장이 커진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미정이 또 반 정도긴 하네요. 1년 내가 32.9%, 1년 후가 19.6%. 저는 교육은 특히 AI가 만약에 접목이 된다 치더라도 학생들의 어떤 그 실력을 쌓아주는 기초 과정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자,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AI 제품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AI 고객 관리 시스템 48%, 그래프 DB, 그 다음에 그래프. 자, 여기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 자, 요게 지금 1위예요. 그래서 2번이 메타휴먼, 3번이 챗봇이에요. 이렇게 이들이 관심 있는 게 이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도 했던 그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수업을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전공 글쓰기 시간에 자기소개서 같은 거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걸 했더니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전공에 맞춰서 앱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코딩을 하는 걸 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택한 게 잘못됐나요? 혹시 오픈 수업에서는 여러분 저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물론 이제 대화도 하면서 같이 해볼 수 있겠죠. 자,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도입 계획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문 결과에 따르면 AI 제품 및 서비스를 도입할 의향이 있거나 이미 검토 중인 기업 및 기관은 응답자의 과반수나 해당된대요.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게 AI, 우리가 사실은 이 핸드폰만 해도 어떻게 되죠? AI가 하죠. 자, 그래서 택배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택배가 왔다고 문자가 왔어요. 제 생각에는 이 택배도 앞으로는 로봇이 하지 않을까. 단순 작업이잖아요. 그쵸?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도표에, 그 그래프, 차트에 있는, 파이 차트에 있는 그림이 여기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솔트룩스 관계자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업무 환경이나 매출 구조 등을 이런 거 제가 광고 같은 거 제가 쇼핑을 인터넷으로 하다 이게 알고리즘이겠죠? 이런 게 자꾸 떠요. 요즘 인터넷이 싸고 좋다고 제가 인터넷을 잘 이용하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 솔트룩스 관계자는 제가 이거를 좀 지울게요. 이게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업무 환경이나 매출 구조 등을 개선.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출 구조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하고 있으나
정보가 부족하고 또는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로 본격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조직 개편이란 말이 나왔죠. AI, 제가 작년에 그거 좀 다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수업에서 AI로 인해서 또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라질 직업과 다시 생길 직업에 대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AI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조직이 개편이 된다는 얘기는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치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 또 우리 인간의 어떤 포지션을 좀 위협당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세대는 미래를 준비할 때 과연 어떻게 잘 준비를 해야 될지, 정말 제 생각은 잘 준비하면 대박이고 잘 못 준비하면 그냥 너무너무 평범하고 지루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재밌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1위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이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정보가 많고 매출 구조 이런 거니까 어차피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비자의 패턴이라던가 소비자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빅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더 분석하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또 그것을 분석도 나름이거든요. 하다못해 저희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따로따로 분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기계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러닝을 시킨단 말이에요. 학습을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 기계가 어떨까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그쵸? 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스마트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여러분 스마트해지세요. 남들보다 다를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런 것들을 얼마큼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정보의 홍수 시대에 흩어진 데이터를 모으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크게 보인다. 자, 시스템이 있어요. 자, 시스템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2위와 3위는 각각 메타휴먼과 챗봇입니다. 챗봇은 저희 영어 교육에서 특히 스피킹 그 툴로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그 선생님 한 분의 호소를 들었어요. 챗봇을 아무리 갖다 놔도 학습자 예를 들어 챗봇이랑 대화를 해요. 챗봇한테 hi, hello 했는데 챗봇이 먼저 hi, hello,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래서 I'm fine, thank you, 뭐 또는 fine, 뭐 good, it's okay, I'm okay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정보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어. 그럼 챗봇 혼자 How are you? Okay, I will say again. How are you? 이거밖에 더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본이 없으면 챗봇도 소용이 없다라는 게 일단은 교육계 입장이에요. 그럼 한두 번이 얘기는 하겠지만 이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그래서 대신 그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모국어와 모국어의 챗봇. 그러니까 모국어를 통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광고에도 나오는 것처럼 대화를 하게 한다던가. 저도 가끔 내비랑 대화를 해요. 내비가 가끔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안전운전 하시라고 특히 이제 거기서는 애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애기 소리는 아니고 어른 성인이 소리를 낮췄겠죠. 그러니까 애처럼 소리를 냈겠죠. 그러면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안전운전 하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혼자 얘기하죠. 알았어. 넌 열일하는구나. 오늘 비도 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 그래서 저희 애가 그러더라. 엄마 그렇게 하지 마. 나이 들어 보여. 그러면 사람 나이 들은 거야 그렇게 데리고 하면 기계랑 누가 얘기해 이러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시대고. 그래놓고 자기는 집에 있는 하이 LG TV 틀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솔트룩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히 발달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진짜 급격히 발달했어요. 진짜 너무 샤플리 발달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하다못해 지금 농사 같은 경우가 AI가 뭐 데이터 지능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거나 빅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하게 되면 날씨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아직도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농민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농부로 내려가 있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기반 서비스가 교육과 제조 등 여러 산업군으로 계속해서 확산되는 양상이며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갖춘 전문가와 상담이 AI 도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자, 요거 제가 여러분 과에 전공책 읽기라는 수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오범근 선생님이 쓴 책에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서 이분이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거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래서 AI 시대를 AI를 도입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컨설팅을 갔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요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분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AI 도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know when, know what, know why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셨거든요. 딱 요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는 상태니까 그 기업은 어떻게 한 거냐면 너도 나도 하니까 그냥 저기 해야 되겠는데 어 내용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를 불러 저기 컨설팅을 받은 건데 자 여기서 뭐냐 이들이 그게 지금 필요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why 그리고 때 지금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문가를 불렀는데 전문가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하더라 이런 이제 그런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제 해놓으신 건데 아마 여러분 수업 혹시 겹쳐서 드시게 되면 아마 저기 그 부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갖춘 전문가와 상담이 AI 도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빅데이터와 분석 플랫폼을 하는 것도 이게 어느 분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분야라는 것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 특히 영어 교육에서도 라이팅.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영어 교육에서도 신텍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AI가 하나를 해서 모든 사람이 AI 전문가가 모든 AI 영역을 다 다루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전문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한편 솔트록스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증강 분석 기술을 갖춘 인공지능 분야 기업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대국민 챗봇 서비스 국민비서. 아, 국민비서는 제가 문자로 오던데. 오는 6월에는 가상인간 제작 서비스, 이미 광고에는 가상인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초개인화 솔루션 딥시그널의 베타 서비스 출시를 예상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예전에 한번 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전에 3차인가 2차 때지만은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건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고 그런데 언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열광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 혹시 여러분 다니다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수제버거 먹는 걸로 치면 수제 마카롱 뭐 하다못해 요즘은 강아지들도 수제 간식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체 제작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동 세차 하죠 저희 차에. 근데 손세차가 그렇게 인기가 또 갑자기 좋아지기도 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이 스킨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떤 터칭이 필요해요. 감각적으로. 이게 피부 자체나 근육들도 다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자극을 주는 감각이 필요한데 눈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감각도 이게 자체적인 어떤 살아있는 세포인데 지금 우리는 TV를 보면서 예쁜 사람을 보고 감탄하고 못생긴 사람을 보면서 쟤는 왜 못생겼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외모적인 건 좀 그렇지만 체격이 좋은 사람과 근육이 좋은 사람을 보면서 막 감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만족스러움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가상인간 나오잖아요. 가상인간을 이용한 광고들은 저는 지금도 보면서 좀 새롭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는 정말 그 사람 냄새 나는 광고 그게 그리워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가상인간이 대체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연예인들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영화를 봤는데 정말 그 가상인간 같은 그런 어떤 만화로 된 걸로 나는데 거의 리얼 피플 진짜 사람같이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일본 만화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 간의 어떤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나중에 언젠간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화면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런 틈을 이용해서 할 만한 사업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따라가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가면서 내가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되는 건 맞고요. 그 트렌드 사이에서요. 자, 제가 이걸 내릴게요. 파워포인트를 종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야 되겠죠? 네. 잠깐만요. 자, 이 트렌드를 따라가되 그 트렌드 사이에서 틈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죠. 그걸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밸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사실 전공 워크숍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저의 경험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꾸며왔는데,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자유롭고 프리하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고생하셨어요.